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건부 분기는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X86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종류의 분기문을 제공을 해줘요. 이게 좀 다른 CPU들을 만약에 좀 공부를 해보셨다, 이것보다 좀 단순한 아키텍처를 공부해보셨다면은 X86의 그 다양한, 어, 이 분기 명령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편리하다를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복잡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X86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그 참 그 반도체 직접 기술, 그러니까 집적도가 이제 높아지던 그런 시기에 나온,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최대한 컴파일러 개발자들에게 좀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많은 기능에 많은 그 이제 메모리 피연산자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크 구조를 이제 설계하던 시기에 나온 그런 전형적인 시스크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예, X86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분기 명령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기 명령어 종류가 되게 많이 있더라도 되게 자주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예,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참고로 보시다가 필요한 걸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뭐가 있고, 뭐 JNA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기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동등 비교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기 때문에 동등 비교를 제일 먼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랑 같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이 두 개에 대해 먼저 설명하기 전에, 물론 저는 강의 자료에다가 다 일관성을 위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점프 명령어들 있죠. 분기 명령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플래그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점프 명령어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포맷을 갖고 있어요. 네, 그냥 편의상 JXX라고 해놓을게요. J로 시작하는 그 점프 명령어들은, 그래서 JXX 한 다음에 레이블, 점프할 레이블을 피연산자로 봤습니다. 다 이런 포맷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거는 어, 이게 뭐 어떤 뜻인지 그런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J2가 뭐고 JNE가 뭐고, 이 포맷이라던가 플래그에 미친 영향 이런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분기 조건이 뭔지도 말이죠. 자, J2 할 때 2는요 equal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을 때 점프해라라는 건데, OP1이랑 OP2를 비교해서 같냐라고 하려면은 이제 서로 빼보면 안 되죠. 비교할 때는 빼가지고 0이면 서로 같은 거죠. 0이다를 의미하는 거는 바로 제로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제로 플래그가 1일 때는, 예, 그 J2 명령어를 쓰면 돼요. 점프 if equal.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not이 붙어서 JNE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제로 플래그가 0인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지 않을 때 OP1과 OP2가 서로 같지 않아서 OP1에서 OP2를 뺐더니 양수가 되거나 OP1에서 OP2를 뺐더니, 네, 음수가 되면은 이제 제로 플래그는 1이 아니니까 이 지정한 레이블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루프 카운터라 해서 그 X86은 CX 레지스터 또는 80386 이상에서는 이제 32비트 확장을 제공을 해주니까 ECX가 0인지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사해가지고 0이면은, 그러니까 0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점프를 하는 그런 명령어가 이제 JCX 제로랑 JECX 제로 명령어들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조건 분기에는 이제 그 분류가 좀 여러 개 될 건데, 특정 플래그 값을 따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대소 비교를 하더라도, 관계를 비교하더라도, 그 두 수가 부호가 있는 경우랑 부호가 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부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따라서 또 점프 명령, 그리고 그 비교하는, 아니, 그 검사는 플래그 비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분리가 돼 있죠. 일단 우리가 볼 거는 먼저, 예, 플래그 값에 따르는, 그러니까 특정 플래그 값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점프문입니다. 자, 일단 JC는요, 그냥 말 그대로 캐리 플래그가 1인지 검사하고, JNC는 캐리 플래그가 0인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점프하고, 그러니까 캐리면은 점프하고, 이거는 캐리가 아니면 점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점프 if 제로. 제로 플래그, if 제로니까 제로 플래그가 1인지 검사하겠죠? 이건 제로 플래그가 0인지 검사할 거고요. not 제로니까. 네, 그리고 제로 플래그를 검사한다. 이거는 점프 if equal j2랑 똑같죠? 반대로 이건 jn이랑 똑같고요. 네, 이거는 j5인데 5는 오버플로우에 옵니다.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앞에 그냥 not 해가지고 NO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1이면 점프, 오버플로우가 0이면은 0이, 예, 점프. 이런 식으로. 그리고 JS도 있는데, 그리고 JNS도. 이거는 사인 플래그, 그러니까 부호 비트가 1인지를 검사합니다. 그 연산의 결과값이 음수면은 점프하고, 음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양수거나 0이면은 점프를 한다 이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페리티 플래그, PF인데요. 페리티 플래그가 1인 경우에는 2분 페리티가 짝수 페리티이고요. 0인 경우에는 홀수 페리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 동일한 명령어가 그냥 이 심볼만 다르게 JP인지 JP인지 이렇게 심볼만 다르게 돼 있고 서로 같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페리티가 1이면은 짝수 페리티이기 때문에 그냥 JPE라고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고 J not P면은 그러니까 PF가 0이면은 홀스페리티를 의미하기 때문에 JP5라고도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의 명령어를 다른 이름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비교에 따르는 점프 명령어들인데, 자, 일단 부호가 없는 경우를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unsigned인 경우요. 자, 첫 번째 JA예요. JA는 above, 그러니까 위인 경우죠. 그래서 OP1이 OP2보다 큰 경우에는 플레이 어떤 걸 검사하는지 부호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캐리 플래그가 0인지랑 제로 플래그가 0인지를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인 플래그는 검사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은 경우도 포함한 건데요. 그러니까 OP1이 OP2보다 이상인지 같거나 큰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above n 아니 above 어 여기 제가 또 뺐는데 예, or equal이죠. 예, 그래서 JA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것과 이제 반대인 경우로 낫이 붙은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낫이 붙은 경우에는요, 여기 뭐,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동일한 명령어들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뒤에서 다 다를 건데, B는 A랑 다르게 이제 below라 해가지고 낮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크다를 반대로 하면 뭐가 되죠? 작거나 같다가 되죠? 작거나 같다. below or equal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의 반대의 경우에는 작다니까 예, not b가 되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작다부터 보는데요. B는 빌로우니까 작다죠, 작다. 작다는 그냥 캐리 플래그가 1인지 검사하고요. 작거나 같다 할 때는 이 보조 캐리도 같이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안 작다랑 안 작거나 같다인데 이것도 수학 시간 생각하면 되죠. 작다에 반대하면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 그래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니까 JA랑 같고 크다니까 JA랑 같다 라고 이렇게 금방 나오죠. 그냥 이런 수학적인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 분기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게 부호 없는 경우의 비교고요. 이제부터는 부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 사인드입니다. 사인드. 사인드니까 이제부터는 사인 플래그를 검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경우에는 greater 해가지고 네, JG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상인 경우에는 JG라는 걸 씁니다. greater or equal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난만 붙이면은 크다의 반대니까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니까 작다 해가지고 네, 어,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런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냥 이거는 아까 JG랑 JG에 그냥 난만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G랑 반대로, 그러니까 great랑 반대로 less라는 뜻이 있습니다. less는 이제 그 작다 이 뜻이죠. 더 작다. 그래서 작은 경우. 그리고 이건 작거나 같은 경우. less or equal 해가지고. 그리고 less에다가 그냥 난만 붙여서 JNL. 그리고 JLE에다가 난만 붙여서 JNLE 이렇게 또 제공을 해줍니다. 별 조건에다가 그냥 다 이름을 다 부여를 해줬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머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명령어 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명령어 그 코드 자체가 늘어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부 분기에 의해서 어, 다음과 같은 그 예제를 짜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value 1이랑 value 2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둘은 10이랑 20으로 서로 다를 값이죠. AL에다가 일단 value 1이랑 value 2를 넣었어요. 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했더니만 같지 않죠? 같으면 EQ1으로 가는데 음,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같으면은 이 시점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EQ1으로 바로 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같지 않으니까 계속 실행이 돼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dx에다가 not equal, 예, not equal, 오프셋 주소를 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 넥스트 원 해가지고 이게 실행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점프를 해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즉 보면은 이건 이제 if문일 거고 이 부분이 이제 else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not equal이 dx의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넘어와서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주죠. AH가 9면은 그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기능 코드라 했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두 번째 AL에다가 value 1을 넣고 10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value 1이 10이죠? 서로 같죠? 같은 경우에는 EQ2로 간다.
네, 같으니까 EQ2로 갑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 실행 안 됩니다. EQ2로 바로 점프를 하면요. 어, dx.on equal 이게 로드가 됐으니까 이 상태로 AH는 계속 9니까 그 상태에서 interrupt 21번 해주면은 네, 화면에 그 또 출력을 해줍니다. 이 equal을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요. 처음에는 not equal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한번 개행을 하고 equal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생소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ASCII 코드 아시죠? ASCII 코드는 문자 코드입니다. 아마 데이터의 표현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을 건데 여기 보면은 D랑 A라는 값이 지금 뒤에 덧붙여졌죠. 이 값들은 각각 그 라인 피드랑 뉴라인을 의미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그 개행이 가능해요. 개행 문자예요, 개행 문자. 그래서 예제를 이제 3문까지 봤으니까 루프 명령어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건부 분기랑 무조건 분기는 다 봤고요. 이제 루프 명령어를 간단하게 보고 네,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거예요. 자, 고급 언어에서 그 for나 네, 네, 포인터가 잘 안 보여서 네, for나 while 같은 것들은 그 이제 분기 명령어나 비교 명령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X8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스크 구조라 해가지고 되게 고급 언어에 가까운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컴파일러로 구현하기 쉬운 내용들을 그러니까 컴파일러 개발자들에게 뭔가 좀 편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고급 언어에 가까운 요소들의 그 명령어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제공을 해준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X86 같은 경우에는 루프 카운터를 자동 감소시키면서 루프 카운터가 CX라 했죠. CX거나 ECX. ECX는 32비트니까 이거는 386 이상이고. 예. 그렇게 루프 카운터를 자동 감소시키면서 루프를 계속 시켜주는 그런 명령어를 별도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루프 명령어 역시도 일종의 분기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루프 명령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바로 이 루프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CX는 루프 카운터로 쓰이는데 CX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몇 번 루프 돌지 예를 들어서 for문에다가 제어하는 변수 값 넣어주고서 거기에 그 횟수 계속 카운트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조건 검사해서 몇 번 할지 이거 정하는 거랑 비슷하게 CX에다가 예를 들어 5라는 값을 넣으면 5번 루프를 해주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CX에다가 루프 카운트 이렇게 해주면 루프 카운트 횟수만큼 루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들어오는 레이블 값이 다시 점프를 해가지고 레이블로 간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CX 값을 다시 감소시키고 봤을 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자세한 거는 그 여러분들 뒤에 예제에서 볼 테니까요. 어쨌든 그 CX 값을 계속 자동 감소시키면서 이 다음에 있는 이 레이블 주소로 계속 점프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CX에다가 5를 넣으면 5번 반복을 할 거고 10을 넣으면 10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명령어 중에서 이제 그냥 루프, LOP 같은 경우에는요, 16비트 모드에서, 그러니까 386 이상에서는 16비트 모드에서는 CX를 쓰지만, ECX, 그러니까 32비트 모드에서는 ECX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어, 같은 명령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 놓기도 했어요.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 W는 워드라는 뜻에서 이제 그 CX를 쓰겠다. 그러니까 루프 카운터를 네, 워드 크기로 두겠다. 루프 카운터가 워드다. 해가지고 루프 W라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D는 더블 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워드니까 루프 카운터를 이중 워드인 ECX로 쓰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명시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냥 루프 명령어를 쓰면은 386 이상인 32비트 칩에서는 16비트 모드에서는 CX를 자동으로 쓰고 32비트에서는 ECX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레이블로 지정할 수 있는 이 그 주소는 1바이트 범위인 단거리 주소만 가능합니다. 그 점이 조금 한계죠. 그 이외에는 이제 루프 이퀄 또는 루프 제로 이런 거 있는데 루프 명령어랑 다르게 이거는 CX가 0인지를 자동 검사하고 막 그러는 대신에 그냥 제로 플래그가 1인지를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다른 어떤 비교 명령어를 했거나 산술연산을 해가지고 제로 플래그의 값이 1이 됐는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이제 이 레이블로 점프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거랑 반대로 앞에 낫을 붙여가지고 0이 아닌지를 오히려 검사하는 루프 낫 이퀄이랑 루프 낫 제로가 있습니다. 이퀄인지랑 제로인지 검사하는 거, 그러니까 제로 플래그를 검사하는 거는 서로 똑같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슬래시로 해놓은 이유는 이 둘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둘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예제를 볼 텐데요. 자, 두 가지 배열과 두 가지 합을 저장하는 변수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볼까요? 일단 몇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요. AX가 이제 그 합을 저장할 레지스터로 일단 제가 쓸 거고, 그래서 0으로 초기화했죠. 그리고 이 소스 인덱스 해가지고 인덱스 레지스터를 ARR1의 주소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CX는 10. 이 ARR1의 그 원소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10으로 제가 초기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요, ARR1과 ARR2의 합을 각각 저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RR sum1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레이블을 달아놨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AL, SI 한 다음에 대괄호 해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 해서 SI에다가 ARR1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ARR1의 그 주소 값을 간접 참조하면은 일단 1이죠. 그래서 ARR에는 1이 더해졌습니다. 인크리먼트에서 다음 요소를 가리키게끔,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끔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루프 명령을 만났습니다. 루프 AL sum1.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CX가, 네, 그, 아직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어, 다시, 다시 여기로 돌아오죠. 그리고, CX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왔다가, 아니니까 또 가서, 또 감소, 가서 감소. 이렇게 하면 10번을 총 반복하고, 10번을 반복하다 보면은 계속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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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값이 여기 AL에 일단 먼저 AL에 먼저 누적이 된 다음에 그걸 이제 sum1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sum1에는 이제 배열의
총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AX를 0으로 초기화하고 이번에는 sum2를 한번 넣어볼 건데 이번에는 그냥 루프 명령어 대신에 그러니까 개수를 그냥 지정해준 루프 명령어 대신에 특정 조건을 검사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루프 not equal로 해놨는데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를 계속 검사하는 거죠.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맨 첫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그냥 제가 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편의상 먼저 AX에다가 SI의 주소를 더한다. SI를 간접 참조해서 넣으면은 첫 번째 원소가 이렇게 197이 AX에 먼저 저장이 될 거고, 그러니까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에 2바이트씩 하니까 워드가 2바이트 크기니까 SI의 주소 값을 2씩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소를 BX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있는 BX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이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로 플래그가 1이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실행이 돼서 끝날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그러니까 ARR 안 보이는데 ARR2에다가 그 주소에다 플러스 2 하면은 256 가리키죠. 근데 아직은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제로 플래그가 0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실행을 하다가 그 다음 거를 보면 99고 그 다음은 8088, 510, 634 했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가서 마이너스 1일 때 bx가 마이너스 1일 때 b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제로 플래그가 1이 되니까 나디컬이 아니니까 넘어가서 sum2에다가 이제 더하는 거죠. 아니,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은 결국 이 sum1과 sum2라는 그 변수에다가 두 가지 배열의 모든 값들을 이제 각각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그 부조건 분기, 조건 분기, 그리고 루프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이번 수업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다 싶으시면은 이제 그 강의 단톡방에다가 이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시저, 그러니까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 들으시는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